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학 짱박사 진도별 모의고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16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오징어 한 마리 가격이 2,000원이고요 꽃게 한 마리 가격은 3,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소비자 값은 오징어 한 마리를 더 먹는 거와 꽃게 두 마리 먹는 게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값이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변화시켜야 할 소비 행태는 무엇이냐? 지금이 효용 극대화니까 지금 상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오징어를 증가시켜야 되느냐? 꽃게를 증가시켜야 되느냐? 그걸 나타냅니다. 자,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나타낼 땐요, 우리 알다시피 MRS XY랑 PY분의 PX가 같을 때 우리가 효용 극대화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MRS라는 거 말고요. 1원당 한 개 효용의 균등의 법칙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걸로 하시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보시면은요. 자, 오징어 한 마리의 가격은 오징어에다 관심을 둘까요? 오징어가 X제를 할게요. 오징어 한 마리의 가격은 2,000원 이렇게 있고요. 꽃게 한 마리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꽃게 한 마리의 가격은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소비자가 오징어 한 마리를 더 먹는 거와 꽃게 두 마리 먹는 게 동일한 수준의 효용 증가래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오징어에 대한 한 개 효용을 꽃게에 대한 한 개 효용으로 나누게 되면요. 여러분, 오징어랑 꽃게랑 봤을 때 두 번째 줄 다시 보시죠. 오징어 한 마리 먹는 거랑 꽃게 두 마리 먹는 게 똑같으니까 오징어는 꽃게의 두 배만큼 가치가 있죠. 이게 2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게 3분의 2가 되고요. 왼쪽이 2가 되니까 MRS가 훨씬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분자에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 오징어를 내가 한 마리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이게 분모가 1이라고 상정하면요. 2고 3분의 2가 되니까 오징어를 소비했을 때 치르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오징어 소비를 늘려야지. 오징어를 늘리고 꽃게 소비를 줄이고 이렇게 되면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효용은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네. 소득과 상관없이 주어진 소득 내에서 지금 꽃게와 오징어 어떤 걸 더 증가시켜야 되는가? 예, 그걸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오징어고 여기가 꽃게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있고요. 지금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면 A점에 해당하는 상황이에요.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되는 것이고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게 되니까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17번 한번 볼게요. 17번.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거라서 콥다글라스 효용함수였을 때 효용 극대화는 선택점을 찾는 겁니다. 다음 중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2분의 1승으로 돼 있는 꼴이 되겠죠. 2분의 1, y도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을 i라 할게요. 소득을 인컴해서 i라고 쓰고요. x의 가격, y의 가격. 그래서 x에 지출하는 금액과 y에 지출하는 금액이 소득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게 값이 없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효용 극대화되는 x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 했죠? 암기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MRS를 찾아야죠. 그래서 MU, Y, MUX 이게 바로 MRS인데
MRS XY는요, 이거 X분의 Y가 되는 거 아실 겁니다. 뭐 여기서 지금 또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PY분의 PX랑 같을 때가 효용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내가 효용 극대화하는 X를 찾겠다 그러면 요 Y로 정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Y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전리 넘어가서 PY분의 PX가 되고 X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요. 그럼 PX랑 X가 되고 PY랑 여기 PY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PX, X 이렇게 됩니다. 뭐 가로를 좀 밖으로 해서 정리할까요? Y로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지워지고요. 이 PX,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X로 정리하면 이 PX 분의 소득 I 이렇게 되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오게 돼요. 대신 2는 똑같고 여기가 PY I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거 일반화 시켜서 나타내면 공식 알고 있죠? 일반화 시켜서 표현하게 되면 자, 효용함수가 콥더글라스 효용함수가 X의 알파, Y의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소득이고요. X의 가격으로 나눠주면 돼요. Y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여기 베타가 들어오고요. 소득이 이렇게 있고요. Y의 가격이 이렇게 오게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 시킨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네,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 전체 소득에서 X제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여러분 요걸 정리하면 1, 2 넘어가면 PX랑 X 얘는 소득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뭐라고요? X제에 지출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X제에 지출하는 금액이 소득의 딱 절반이다. Y도 마찬가지고 일정합니다. 요거 지출하는 금액이 소득의 절반이 된다라는 거 일정하다는 거 알 거고 니은 X제 가격의 변화는 Y제 소비에 영향이 없다. 그렇지.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X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얘는 여기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없죠. 이해 가시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X제는 정상제다. 맞죠? 여기 소득이 이렇게 있잖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X의 소비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물론 Y제도 정상제고 소득 탄력성 1, 이때는 가격 탄력성도 1 아실 겁니다. 자, 다음 리을. Y제는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 그쵸? Y의 가격이 하락하면 Y의 소비량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봤을 때 X제도 마찬가지고요. Y제의 경우에도 수요의 법칙을 충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볼게요. 자, 다음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효용함수의 특성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재원이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완전 보완제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X랑 Y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제 가격이 하락할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재원이의 소비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대체 효과는 없어요. 이게 소비자 선택 이론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X가 있고 Y가 있고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이 이렇게 유제로 해서 여기가 A점이라 할게요. 이때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new 예산선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이렇게 U1 해서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게 되는 게 바로 가격 효과 아니겠습니까? 요게 가격 효과 이렇게 됩니다. 자, new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요걸 C라고 할게요. C라고 할게요. 자,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게 A와 C 동일한 효용을 주면서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게 대체 효과인데 대체 효과 없고요. A에서 C로 가는 거 없어. C에서 B로 가는 게 바로 소득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A와 C가 지금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만 있으니까 소득 효과랑 가격 효과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19번 한번 볼게요. 자, 19번 계산 문제인데요. 어떤 노동자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처음에는 시간당 임금이 1로 정해져 있는데 이달부터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초과임금제를 실시했대요. 8시간 근무할 때까지는 시간당 임금이 1인데요. 8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임금이 2 이렇게 된다 합니다. 초과임금제 시행 이전과 비교한 시행 이후에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니? 이거죠. 자, 우선 효용함수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L이 여가야 L의 제곱 C 이렇게 돼 있고요. 예산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요. 내가 소비를 얼마나 할 수 있니? 라고 할 때 임금 해서 거기 보시면 전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거기 맨 마지막에 단 해서 나와 있잖아요. 토탈 시간에서 여가를 뺀 만큼 내가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예산선 여기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여가, 소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MRS를 구하셔야 돼. 여가로 미분한 거 L로 미분하면 이 LC 이렇게 되고요. C로 미분하면 L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L분의 2C 이게 무차별 곡선인데 무차별 곡선이 여가가 증가하게 되면 효용이 감소하니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형태가 되겠죠. 거기까지 됐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합니다. 자, 이게 뭐랑 똑같아질 때 효용 극대화가 됩니까? 하면 W랑 같아질 때인데요. W0, W1이라 할게요. 자, W1이 어떻게 되냐면 임금이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요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로 가면 L은 이 C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W1이 처음에 1이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C는 1이고 1 뺄게요.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24 마이너스 여가가 2C 이렇게 됩니다. 3C는 24. 오케이? 38에 24 이렇게 되니까 C는 8이고 L은 어떻게 됩니까? L이라는 여가 시간은 여기 나와 있는 소비의 2배가 되니까 1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는 24, 최대한 24시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요 기울기는 1 이렇게 되는데 효용 극대화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야. 그래서 요거 A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6 여기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효용 극대화를 하고 있어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원래 초기점은 A점 여기 효용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당 임금이 2로 2시간 이렇게 시간당 8시간 초과하게 되면 요거 지금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근데 2가 되면은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W2가 2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요 하얀 색깔은 임금률이 W1은 1 이렇게 돼 있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딱 봐도요.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이 A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은 여기 어딘가로 변할 거예요. 자, 여기 어딘가로 변한다 합시다. 그럼 요 점을 찾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찾아야죠. 자, 우선 요거 new 예산선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새로운 예산선. 자, 기울기는 2가 되고요. 요거 우리가 쭉 보면 C로 정리할게. C는 여기에 집어넣도록 할게요. 앞에서 본 것처럼 W가 그냥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L 플러스 여기 수직축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요것도 A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A점 살펴보면 저기 C가 8이고 L이 16입니다. 요거를 충족해야 돼요. 그러면 이 M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32가 전리 넘어가면 M은 40 이렇게 돼서 new 예산선은 다시 정리하면 C는 마이너스 2L 플러스 40이 되고 오케이? 자, B점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점에서 살펴보면 B점은 MRS 여가 소비는 저거예요. L분의 2C 그대로 되고요. 새로운 예산선 W2는 뭐랑 같아요? 2랑 같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자, 그럼 요게 충족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충족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L은 C 이렇게 됩니다. L은 C가 돼요. 여기다 예산선에 새롭게 집어넣어 봅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L이 C니까 C 집어넣으면 3C는 아니면 L로 해도 마찬가지고요. 3C는 40 이렇게 돼서 C는 3분의 40 L은 역시 3분의 4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40 하게 되면 여러분 16은 값이 얼마야? 3분의 이게 40이니까 36, 18, 4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점점점 40이니까 더 작아집니다. 3분의 40.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변화 전과 변화 후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근로시간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얼마나 줄어들어요? 그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분의 48에서 3분의 40을 빼면 3분의 8. 답은 3분의 8만큼 여가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가가 감소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 여가는 감소하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시간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20번 같이 볼게요.
앞에는 여가와 노동과의 선택을 얘기했으면 20번은요. 피셔의 기간 간, 시점 간 선택과 관련한 것입니다. 최적 소비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 이거는 효용 함수가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 간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산 제약식은 아시겠지만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은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 할인을 하게 되고요. 소비도 현재 소비는 그냥 1이고 미래 소비는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 하게 되고요. 제가 요 예산선 살짝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죠. 여기가 C0고 여기가 C1입니다. 이거 C1으로 바꿔도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좀 보시죠. 여기가 오메가라는 초기 부전점이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산선에서 C1이 제로야. 그러면 C0는 어떻게 되냐면 Y0에다가 Y1을 1 플러스 R로 나눠주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C0가 제로야. 그럼 C1은 저거죠. Y0에다가 1 플러스 R을 해주고 더하기 Y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 부전점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요. 영역을 체크하면요. 여기가 어떤 영역이다? 그렇죠. 저축자가 되는 영역이고요. 여기는 차입자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색깔별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저축자가 되는 영역.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면 저축자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다 따로 그릴게요. 따로 그릴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뼈대만 그리면 되겠죠?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됐습니다. B라고 쓸까요? 이렇게 되면 요거는 차입자가 되는 상황이죠. 네, 이해하시죠? 자, 여기는 A점은 저축자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세팅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억,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렇게 해요. 현재 대부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자라 보시면 되겠고, 디귿에 보시면 차입자는 우리가 말 그대로 차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가면요. 기울기가 가팔라져. 여기 초기 부전점을 중심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회전 이동하는 거 아실 겁니다. 자, 미리 결론부터 살짝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이자율이 뭐가 되냐면 현재 소비의 가격이야. 왜냐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변했잖아. 그럼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현재 소비 요거 기울기 가팔라지니까 X축에 나와 있는 거에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현재 소비의 가격이 비싸지게 돼요. 오케이? 현재 소비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현재 소비를요, 줄이고요. 미래 소비는요, 증가시킵니다. 현재 소비 반대가 저축이라고 봐주세요. 저축은 증가한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거 잘 보세요. 근데 소득 효과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소득 효과는요, 이렇게 다르게 영향 미쳐요. 저축자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예산선의 영역이 커지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입자인 경우에는 예산선 영역이 작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소득 효과는 저축자인 경우에는 차입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저축자인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증가합니다. 스몰 m이라 쓸게요. 증가하는데 차입자인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감소하게 되죠. 실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현재 소비는 증가하고 미래 소비 증가하고 이게 다 정상제인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소비, 미래 소비가 차입자는 감소하고 자, 저축은 우리 요거 현재 소비의 반대로 생각하시죠. 저축은 감소, 저축은 증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봤을 때
자, 우선 살짝 저축, 현재 소비만 볼게요. 대체 효과는 당연히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저축자는 저축이 감소하고 차입자는 저축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기억 볼게요. 현재 대부자인 저축자인 소비자는 저축자인 소비자는 미래 소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체 효과에 의해서 미래 소비 증가하죠. 소득 효과에 의해서 미래 소비 증가하죠. 저축자는 둘 다 증가합니다. 맞고요. 다음 디귿쯤 가볼게요.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차입자인 소비자인 경우에는 현재 소비를 감소. 맞잖아요. 디귿도 맞습니다. 현재 소비 감소. 대체 효과에 의해서 감소, 소득 효과에 의해서 감소. 그 다음 니은은 이자율이 하락하면인데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대부자인 소비자는 저축자인 소비자, 기억이 완만해지는 거야. 살짝 여기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대체 효과는 현재 소비의 가격이 싸지게 되니까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근데 소득 효과는 지금 이때 누구라고요? 저축자인 경우야. 거기 보시면 니은에 보니까 현재 대부자인 그거니까 저축자인 경우예요. 자, 그러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그래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현재 소비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저축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자 얘기하는 거잖아. 저축자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 대부자 저축자입니다. 현재 소비가 충돌되지. 여긴 증가하고 여긴 감소하니까 여긴 감소하고 저축은 라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저축을 여기 보시면 대체 효과에선 감소하고 소득 효과에선 증가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리얼 볼게요. 미래 소득이 증가하여도 현재 차입 제약에 구속된 소비자. 여러분 맞습니다. 리얼 이렇게 있는데 내가 차입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이지. 근데 돈을 못 빌려요.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예산선이 여기까지는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경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있어.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초기 부전점인데 돈을 못 빌려요. 만약에 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산선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요거대로 할게요. 색깔 맞춰서 보면 B점을 선택하게 되고 요때가 이제 효용이 극대화가 이렇게 될 텐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B점을 선택할 수 없고 제가요 시험에 합격할 건데 저의 신용이나 능력을 보고 돈 좀 빌려주세요. 안 됩니다. 당신을 뭘 보고 믿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돈을 안 빌려줘요. 담보가 없으면. 근데 내가 뭔가 잠재력이 증가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재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미래 소득이 증가했다 할게요. 그럼 내가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제가 이렇게 꼬불랑하게 그려서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A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미래 소득이 증가하면 어차피 차입이 안 되니까 C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현재 소비 자체는 변화하지 않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리얼이 맞게 됩니다. 여기서 니은만 보면 여기가 두 개 충돌되기 때문에 니은이 알 수 없다로 틀렸고요. 기억, 디귿, 리얼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